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땐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Yeah, I'm waiting for you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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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 need you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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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aiting for you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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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 need you now. 저 멀리 널 보고 있으면 너와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해. Yeah, yeah. 여기서 언제까지 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답답하기만 해. 내게 지금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막막해. 꼭 잡은 손 그댈 놓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멀리 있는 것만 같아도 손 내밀면 잡힐 듯한 그대 그림자. 그댈 꼭 안고 내 맘 느낄 수 있도록 놓지 않을래. I'm waiting for you now.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거리 그 사이 우주 가득히 너로 채울게. 나에게 다가와. Come over to me. Baby, come over to me. Come over to me. Baby, I need you now. Baby, I need you now. Baby, I need you now. 지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앤 헤이븐 맥도널. 그녀는 확신도 낭만도 없이 부드럽게 말했지. 이 모든 걸 겪고도 나는 부끄러워하며 물었어. 그런 사랑을 말한 게 아니야. 그녀는 잿빛 딱정벌레로 뒤덮인 다듬어진 뼈처럼 가지를 뻗은 소나무 숲을 걷지. 가끔은 잊어 나무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마치 관대한 물처럼.
내가 들이쉬는 다른 숨결도 다 잊어. 오늘 나무는 불을 켜놓고 잠들 수 없다는 걸 배웠어. 그들의 언어와 감정으로 숲을 만든다는 것도 이건 비유가 아니야. 군중 사이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옛것을 배워 새롭게 닦아 번호를 매겨가며 나는 늘 누워서 울 곳을 찾아 초록의 이끼가 끼고 그늘진 아니면 바위처럼 고요하고 공허한 조용히 다시 시작할 곳 내 뿔을 햇빛 아래 내려두고 나무의 어두운 문으로 걸어가 슬픔이 내 발자국을 적시며 반짝이는 흔적을 남기네. 희음님이 읽어주신 시로 시작했습니다. 네, 네. 희음님 다시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뵙고 있고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주신 시는 어떤 시인가요? 이 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3부에 나와 있는 시인데요.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라는 이 제목이 너무 뭔가 어떤 품을 상상하게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었는데 저는 이 시 중에서 첫 연에 나오는 이 모든 걸 겪고도 라는 부분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많은 파괴와 희생이 일어났고 채굴과 이제 갉아먹힘이 일어났는데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하려는 자극이나 이런 걸 줄 때 복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지구를 대신해서 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또 저는 활동가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네.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과 주변의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은 좀 뒷전인 채로 그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꼭 여기에 나오는 지구 같더라고요. 그렇게 실망스럽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활동가가 하는 만큼 관심을 쓰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함께 행동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겪고도 어떻게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이 시가 이제 그 질문을 대신함과 동시에 또 뭔가 괜찮다 좀 늦더라도 함께 해나가면 된다, 그냥 같이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해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편안하면서도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시여서 네, 한번 읽어봤습니다. 활동가들이랑 겹쳐서 보인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희음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묻고 싶겠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서 희음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활동을 하시는 게 좀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떠신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활동가들을 보면서 따라하고 쫓아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활동을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이제 해봐야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기후 생태 위기 활동과 관련된 것은 그 정도 되는데 헌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듯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또 서로에게 막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웃고 싶어가지고 따라해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왜 웃으시지? 네, 계속 막 경찰들한테 떠밀리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다음 날에는 웃고 있고 옆에 늘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삶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좀
웃고 있어도 그 이면에 어떤 힘겨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는 이제 저의 상상력인 것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아주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힘을 보태고자 하고 있고 뭔가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쨌든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모든 게 상대적인 거긴 한데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 주변에서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 전 아유, 건강이.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물론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계속 지켜왔기에 네. 지금 물론 상황 지금도 안 좋긴 하지만 그나마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뭔가 계속 해보려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 뭔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기후 생태 위기 요즘에 이제 급속히 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 말고도 오래된 그런 억압과 차별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활동들 그것 때문에 아주 느리게라도 세상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장애인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주민 운동 그러니까 이주민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어서 차별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건 진짜 잘 안 바뀌긴 하지만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당사자의 목소리도 들리고 무엇이 폭력인지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운동들하고 기후 생태 위기에 관련된 운동하고도 좀 결합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에. 앞으로 또 그런 고민도 나눌 수 있겠죠. 또 네네네.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또 혹시라도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모실 수 있으면 또 모셔보고 네. 또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네. 나와주시면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다면. 지난번 1부에서는 저희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맛배기로 살펴보고 책의 뭐 목차나 짜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혜임님? 이 책이 지난 1회차에 소개를 드린 바 있지만 분량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저자, 그러니까 58명의 저자가 쓴 글이어가지고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좀 부분적으로 어떤 챕터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3부와 6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3부가 프레임 바꾸기인데 이걸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기후 침묵을 깨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 침묵을 깨면서 더 많은 이들이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거는 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좀 저희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6부는 사실은 이제 감정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기후 생태 위기 시대에 감정과 감각에 귀 기울이는 것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이어서 또 3부와 6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음님의 신청곡인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바다 사자가 사라져 분노하시는 하늘이여 사라져가는 산호에
슬퍼하시는 바다여 독도강치가 사라져 분노하시는 하늘이여 사라져가는 꿀벌에 슬퍼하시는 대지여 사라지고 나서야 이름을 알았네 모두가 소중한 자매 형제들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네 되살아날 것들을 기다려 사라지는 것들을 지켜보네 되살아날 그때를 기다려 사라지기 전 이름을 부르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자매 형제들 늑대 대륙사슴 반달 가슴곰 붉은 박쥐 사양노루 사냥수달 스라소니 여우 작은 광고박쥐 표범 호랑이 비바리 뱀 수원 청개구리 붉은 적 도시나비 비단벌레 상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 속 깃발대칭이 나팔모두 남방방개 두드럭 쪽에 검독수리 넓적구리 도요 노랑구리 백로두리 매먹방새 저새 찬수리 청다리 도요사촌 큰악새 고사비오리 흑고니 황새 깃꼬리 소리 간돌고기 고치동작에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얼룩새 꼬미꼬리 여울맞아 임실납자루 좀수수치 두사리 긴수맞아 광유광꽃 금자란 나도풍한 만영콩 비자란 안내 죽백난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 사라지기 전 이름을 부르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자매 형제들 멸종애가 사라지는 것들의 이름 부르기라는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네네네. 네. 멸종애가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이제 멸종되어가는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멸종 위기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동물들 말고 다른 동물들 혹은 그 동물 안에 있는 인간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기후 생태 위기라는 것이 이 기후가 변하고 그로 인한 이제 기온 상승,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전 생물이 이제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실 멸종 위기종이라고 딱히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활동하는 멸종반란이라는 단체에도 제가 좀 많이 관심이 갔거든요. 우리 모두가 멸종의 상황 앞에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3부 기후 침묵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4쪽에 보면 그 기후 변화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더 끌어올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모든 것, 즉 건강, 가족, 일자리, 경제, 사회의 안녕, 그 안에 사는 우리보다 불우한 사람들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기 위해 나무를 껴안거나 환경 운동가가 될 필요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유를 알려준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 위기에 처한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 우리를 좀 축소시켜서 이야기할 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비인간 동물들도 이제 마찬가지 처지에 있고, 그리고 그 비인간 동물은 사실 그들이 잘못한 건 없죠. 인간이 잘못해서 그들이 희생당하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멸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멸종위가에 이어서 멸종이란 단어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3부에서 보면 기후변화를 말하는 법이란 글로 시작해서 네. 여기선 조금 뭐랄까요? 어떻게 알릴 것인가? 네.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글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본격적이고 좀 실질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 필자는 캐서린 헤이호라는 사람인데 이제 과학 선생님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고 기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짚는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만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과학자 반란이라고 네. 멸종 반란의 한 갈래로서 이제 이제 연구는 끝났다.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 하면서 이제 연구실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제 직접 행동, 저항을 위한 직접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특히나 조금 뭔가 국가의 이익, 그리고 이제 조금 경제 주체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문제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회의론, 다 끝났다, 이미 늦었다라거나 혹은 사실 이것은 인간이 야기한 문제가 아니고 지구라는 것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냥 자연 현상이다라는 또 다른 회의론자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주의가 있어요. 기술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엄청난 무책임한 낙관론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이 필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생태 위기에 대한 긴급함이 대부분의 대중들에게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먼 나라 이야기거나 아니면 나중의 일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좀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완전히 이제 급격한 어떤 실질적인 위기로 나타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쵸.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징후들이 보이는 것은 몇십 년 뒤에는 나타날 것이다.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정확한 사인인데도 그게 징후로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이제 확실한 어떤 재난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징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질지는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쨌든 몇십 년 후에 이대로 간다면 몇십 년 후에는 너무나도 큰 재난, 우리 뭐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두가 몰살당할 만한 그런 위기가 올 것이 명확한 징후인데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이제 지금의 문제, 더 급한 문제의 뒷전으로 좀 놔두고 계속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큰 문제다. 과학자들의 게으름이라든지 어떤 무책임함보다는 지금 대중의 어떤 인식이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 계속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대중들과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네네. 구체적인 실천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낙관주의는 과학자들이 기후위기 없다라고 얼마 전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네네네. 실제로 네. 들었었는데 이제는 사실 누구도 거부를 하거나 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어쨌든 그런 미디어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와서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기자신데 주류 언론에서 일하시다가 그분도 있잖아요. 문화 권력의 활용 부분에서 나오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네네. 진실 말하기 네네네. 부분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약간 중립이랄까? 네네네. 그러니까 언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네네네. 이걸 다뤄야 된다는 그런 게 암묵적으로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물론 요즘은 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기후위기 보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좀 되게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거에 좀 집중해서 언론이든 미디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약간의 그런 이상한 중립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저는 네네네. 느꼈거든요. 진실 말하기라는 네네. 에밀리 에킨의 글이. 그래서 약간 언론이나 뭐 이런 데들이 뭔가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라 뭔가 이거를 판단하는 어떤 주체. 그래서 논평하는 주체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읽으면서 네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어떤 부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언론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예, 청취자들 혹은 시청자들에게 아니면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것이 조금 마음을 울리느냐 그리고 좀 뭔가 인식을 바꾸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아까 말씀하신 그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차가운 어조를 지닌 그런 뭔가 보도 이런 것에는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뜨거움이 있고 뭐 한쪽으로 치우쳤다 싶더라도 사실은 어떤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보도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이 뭔가
치우쳤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동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쪽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담론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기후 침묵이 그때부터 깨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뜨겁게 말하는 것, 그리고 중립을 지키지 않고 말하는 것. 저는 좀 데이터로 때리기 이런 거 중간에 나왔어요. 네네네네. 데이터로 때리는 진짜 그런 그 기성 언론의 방식이 아니라 네. 정말 진짜 이렇다. 그냥 정말 기후위기가 이렇다. 이게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그냥 팩트로 막 때리는 네네네. 그런 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죠. 기존에는. 그 기존에 여기 책에서만 보면 기존의 미디어들은 네네네. 기후위기는 뭐 다루지 않고 네.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네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대공동체 라디오도 그렇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것이고 생활이다. 그냥 이게 생활 이런 고민이 좀 생활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계속 이제 그 기후 생태 위기 문제를 언론이 외면하고 잘 보도해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멀리 있는 문제로 대했던 그런 태도들은 사실은 엄청난 그 구조적인 그리고 체제와 좀 결탁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쉘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게 이미 밝혀진 내용인데 쉘이 지금 이렇게 계속 석유를 채굴하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유통을 하다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지구가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엄청난 데이터로 그들은 데이터에도 그러니까 워낙에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미 몇십 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숨긴 거예요. 자기들만 알고 그것은 사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굉장히 공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적으로 연구비를 들였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밝혀지면 자신들의 어떤 사업에 불이익이 오거나 엄청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알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덕적 해이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알려야 할, 그러니까 인류의 위기를 막아야 할 그런 의무를 외면을 해버린 거죠. 의무와 책임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소송도 있는 것 같고 이미 뭐 벌금이 물려졌다는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하고 언론들이 사실은 암암리에 다 결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기업과 정부에 이제 연루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돈 많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지 않으면 이제 매스컴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좀 숨긴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정말 공식적인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결탁 때문에도 이제 보도가 많이 안 됐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은 다른 이슈 당장 뭐 생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기후 생태 위기가 아니라도 당장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쵸. 당장의 일상의 위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사고 소식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다 구조적인 문제인 것도 맞죠. 네. 근데 그런 것에 밀려서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보도가 많이 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언론이 뜨거움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은 뭐 굉장한 정확한 어떤 정보들의 홍수를 들이밀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또 하나 텍스트 상에서 제일 앞쪽에 보면은 32페이지 이제 1부의 첫 번째 글에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위해 과학의 세부 사항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모든 걸 알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어떤 것도 하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뜨거움을 믿고 그리고 먼저 죽어나가는 어떤 생명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를 믿고 한번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굳이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아도 그 뒤에 딸려오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너무도 명확하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거를 잘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만 너무 믿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선 더 중요하지 않나 네네네. 라는 생각도 해요. 맞아요. 아,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네. 여러분의 느낌을 믿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느낌하고 관련해서 이 챕터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 권력의 활용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네네네. 그 글이 있는데 문화 권력이라고 하면 이제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문화의 힘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의 상상력을 위한 끊임없는 전투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영감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전투라는 단어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아무튼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식 체계, 믿음 체계를 바꾸는 사실 가장 뭔가 핵심적인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화의 또 이제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자는 계속 이야기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보다는 뭔가 뜨거움을 가지고 어떤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좀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것과도 통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자라는 당위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듣게 되잖아요. 네. 뭔가 이걸 공부해야지. 이거 내가 반드시 외워야지 하지 않아도 예, 정말 어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혹은 뭔가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 저희 방송도 사실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길을 열어 놓으시면은 정말 조금씩 내 일상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지금 어떤 위기가 와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도래할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무엇이 와 있는지가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되게 문화의 힘이라는 거는 진짜 그래서 사실은 팟캐스트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디오도 네네.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이게 생각보다 생활이 그냥 된다는 게 내가 매일 듣는 거, 매일 보는 거 그리고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는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 지나가다가 보는 방송국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바꿉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뭔가를 계속 만든다면 또 바뀔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이제 같은 글에 있는 거를 소개를 하자면은 이분이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어떤 감각, 어떤 믿음 체계를 바꾸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의미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인간의 공감을 활성화하며 또 다른 세계관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식탁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식탁 문화, 음식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흡연이 또 사실은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네, 해요. 네. 네네, 담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탄소 발생량이 뭔가 한 사람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기차를 타는 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타는 것에 몇십 배를 탄소를 발생시키는 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흡연이 더 이상 쿨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도 조금 문화로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 좀 인상적이었어요. 문화 여기에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즉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스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예술가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쟁이나 탈출에만 얽매인다면 네.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없고 예술가들이 조금 예스의 문화라고 했는데 좀 더 상상력, 미래를 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네.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아, 네네네. 그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교육의 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계속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인간 비인간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포함해서 더 나은 모두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상인가 하는 것을 능동적이고 주체적 어떤 시민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보라 라고 제시하는 게 굉장히 그 기후위기 교육에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도 사실 요즘에 많이 인기를 끄는 것이 그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이 담긴 그런 아포칼립스 영화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좀 우울하고. 그것에서 사람들이 좀 뭔가 이상한 좀 쾌락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어떤 경고라고 느껴지기도 하면서 보고 나면 사실 힘이 빠지는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돈 룩업 같은 것도 엄청난 경구처럼 보였거든요. 넷플릭스 영화. 맞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답은 좀 어렴풋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권의 그런 목소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체제는 아래로부터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메시지로서 읽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몸에 힘이 안 들어와요. 힘이 빠져. 네네네.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다. 다른 미래,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걸 좀 그려주는 어떤 뭔가 매개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유, 그런 걸 좀 많이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만들어주시고, 우리도 좀 너무 비관적으로만 얘기하기보다, 사실 이 뒤쪽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끝에쯤에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좀 희망적이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그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뭔가 굉장히 희망적인데 초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해보면은 어떤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지구상의 인구 80억 명이 다 같이 어떤 미션을 힘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팀 플레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UN 사무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집단 자살이냐 아니면은 집단 멸종이냐 그 두 갈래길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쉬엄쉬엄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3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야기 나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6부, 3부, 6부라고 했는데 6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네네네네. 네, 느끼기, 네네네.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네. 6부에 있었다고 그렇죠. 했죠. 네네네네. 아, 6부가 사실 진짜 저는 이 6부에서 첫 번째 글이 진짜 좋았거든요. 네, 아프다는 것이라는 네네네. 글이네요. 네네네. 애쉬 샌더스가 예, 맞아요. 이 글이 저는 여기에 있는 어떤 글보다 마음을 막 흔들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슬픔과 분노에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들려준다는 것. 그런데 그게 왜 마음을 흔드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독자를 믿는다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에게 기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다 지금. 네네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지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고 잘 뭔가 지금 한국에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떨어진 이 남반구 국가에서는 정말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는 3분의 1이 물에 잠기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2,000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엄청난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고 정신이 사실은 거의 뽑힐 만큼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읽었던 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나 이런 멸종에 대한 네네. 스트레스라고만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게 실제로 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고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그 아픔이 저는 이제 더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이제 여기에 필자 자신하고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크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이 글의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아파하면서 반응을 했던 게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먹고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는 생각, 무언가를 착취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말라가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살지를 못하잖아요. 살이 막 거의 몇십 킬로가 빠지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벼랑 끝에 몰리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세기를 넘어 지속할 세상을 원했다. 내 존재가 다른 존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 세상을 원했다. 그렇게 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해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통해하는 것. 이건 정말 못 참겠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를 참아내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면은 그 이제 뭔가 자신을 뭔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조금 회고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를 죽이게 된다면 그것도 너무 슬프고 그런 예민한 사람들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너무 소중한데 이제 좀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네, 저는 네.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나를 죽이기보다는 네. 조금 더 살아서 힘내서 다른 걸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네네네. 아, 근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한데, 저자가 그것이 또 얼마나 힘든가 하는 그쵸. 것도 이야기를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해를 끼치고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인가 하는 자각에서부터도 자신을 이제 소진시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자기가 살아내더라도 그럼 이렇게 살아내는 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하는데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몸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하게 된 뒤로부터는 이제 크리스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헌신을 하다 보니까 또 몸이 망가지는 그렇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왜 자신을 돌보는 일과 세상을 돌보는 일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돌볼지 아니면 세상을 돌볼지 그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뒤에 이제 또 뭔가 이를 위해서는 어떤 비판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 딜레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되게 막 집중하게 되고 또 자기 생활을 또 놓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저도 활동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일단은 자기를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뭘 하든 간에 골몰하게 되면. 네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활동하면서도 이제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몸이 소진되기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극한 위기와 재난이 닥쳐 있는데도 거기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네. 그것에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정신이 병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정신이 병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또 이 저자가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나 그러니까 위기 상황들 그리고 폭력, 그러니까 국가 폭력 그리고 인류에 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이제 참전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아프게 되잖아요. PTSD라고 전쟁 후에 나타나는 외상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양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기후 생태 위기 앞에서 아픈 사람하고도 같이 묶어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사회가 이 병든 사회가 불러온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픈 사람들이 병적이거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은 이 사회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아파서 우리가 아픈 거라면 환자인 우리와 더불어 사회도 치료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개인의 문제로 계속 약간 저도 어느새 고민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반성을 좀 하면서 사실 저도 막 요새 몸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맞아요. 저도 날씨가 이상하니까 네. 계속 몸이 맞아요. 얘가 종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여기 적응을 못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우리한테 영향이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느새 좀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아이고 많이 남았는데 아쉽네요.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1시간이 다 끝났고요. 큰일 났네요.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희음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떠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하려고 펜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체크해 온 것이 있는데, 네. 그걸 반도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빨간 줄 쳐놓은 나머지 부분은 비밀로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 뭐 보물찾기처럼 네네네. 찾아보는 걸로 하시고요. 네, 저도 너무 아쉽네요.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이 얘기를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또 할 일이 있겠죠. 네, 또 네.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 책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읽어보시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기가, 좋은 공기가 되는 네. 그런 책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애매한 언니들 2회였고요. 희음님과 함께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음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들으면서 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